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AI 인프라의 숨은 강자, 아스테라랩스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녹취록입니다. 네, 2026년 2월 10일에 발표된 거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근데 우선 숫자부터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4분기 매출이 2억 7천만 달러를 넘겼는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 92%나 늘어난 거예요. 연간으로 보면 115% 성장이고요. 그렇죠. 성장세가 꺾이기는커녕 더 가팔라지고 있는 건데 단순히 실적이 좋다고만 하기엔 이면에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아스트라랩스가 어떻게 이 거대한 AI 전쟁터에서 가장 영리한, 무기상을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그 무기상이라는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 이번 분석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읽는 걸 넘어서 아스테라랩스가 구사하는 전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봐야죠. 전략의 본질이요? 네. AI라는 거대한 금광이 발견되니까 너도 나도 곡괭이를 들고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들 난리죠. 근데 아스트라랩스는 특정 광맥에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광부에게 가장 튼튼하고 효율적인 곡괭이와 청바지, 즉 핵심 연결 기실을 팔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들의 기술 하나하나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거인들의 전쟁에서 돈을 버는 가장 영리한 플레이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전쟁의 규모부터 한번 보죠. 이 기록적인 성장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모든 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에서 시작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요? 네. 컨퍼런스 콜에서도 강조된 부분인데 구글이랑 아마존 웹서비스, AWS가 2026년 한 해에만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로 계획한 금액이 총 4천억 달러에 육박해요. 4천억 달러요?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그렇죠. 이 돈이 대부분 엔비디아 GPU 같은 AI 가속기를 사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수십만 개의 GPU를 그냥 사서 쌓아놓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그 비싼 GPU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대화할 수 있어야 진짜 성능이 나올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거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CPU 성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GPU들을 어떻게 지연 없이 연결해서 단일초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느냐. 즉, 연결 기술이 AI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된 거죠. 그렇군요. 아스테라랩스는 바로 이 문제를 푸는데 특화된 연결 전문가 집단이고 거인들이 쏟아붓는 돈이 결국 자기들 기술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영리한 무기상이 도대체 어떤 무기들을 팔아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한번 뜯어보죠. 네, 그게 중요하죠. 단순히 개별 제품이 좋은 걸 넘어서 이 제품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현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가장 큰 그림을 그리는 스콜피오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스콜피오는 AI 패브릭 스위치인데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스테라의 양동 전력을 보여주죠. 양동 전력이요? 네, 먼저 P 시리즈는 스케일 아웃, 즉 여러 서버렉을 서로 연결해서 거대한 AI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게 벌써 연매출의 15%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고 기존 고객 말고도 최소 2곳의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케일 아웃이 여러 개의 두뇌를 연결하는 방식이라면 그럼 X 시리즈는 스케일 업, 그러니까 하나의 두뇌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식,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맞습니다. 스콜피오 X 시리즈는 단일 AI 시스템 내부, 그러니까 하나의 렉 안에서 GPU나 가속기들을 더 촘촘하고 빠르게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아하. 이게 바로 아스테라가 꼽는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 사전 생산 물량을 공급하고 있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죠. 그렇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AI 성능을 높이는 두 가지 길,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 모두에 대한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아스테라는 양쪽 모두에 무기를 공급할 준비가 된 셈이죠. 다른 제품들도 흥미롭습니다. PCI용 신호 조종기인 에리즈 성장률이 70%라는 게 좀 의외였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PCI에는 굉장히 성숙한 표준 기술이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기술에서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거죠? 뭔가 새로운 수요가 생긴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성숙한 기술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AI 서버 내부가 GPU나 자체 제작한 맞춤형 가속기들로 점점 더 빽빽해지고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구리선 길이나 설계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데이터 신호 전달이 불가능해지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거죠. 아, 신호가 약해지는군요. 맞아요. LEG는 데이터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약해지거나 왜곡되는 신호를 깨끗하게 증폭하고 복원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즉, 오래된 기술 시장에서 AI라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낸 물리적 한계를 돌파해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낸 거예요. 아하. 현재 시장에서 유일하게 최신 기술인 PCIe 6세대 솔루션을 대량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기술적 혜자를 확실히 보여주고요. 이더넷 솔루션인 타우로스는 더 극적이네요. 4배 이상 성장했다고요? 네, 이건 정말 이건 AI 데이터 센터 내부의 통신량이 얼마나 폭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같군요. 맞습니다. AI 모델 학습에는 수많은 서버들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 서버와 서버 간의 통신, 이걸 동서 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폭증하고 있는 거죠. 아, 동서 트래픽. 타우로스는 바로 이 통신을 위한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400기가비트 제품이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곧 800기가비트로의 전환이 시작될 거예요. 속도가 2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속도가 2배 빨라지면 기술적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전환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준비를 마친 상태인 거죠. 마지막으로 레오입니다. CXL 기술을 이용한 메모리 확장 컨트롤러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SAP랑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확 받았죠. 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업계 최초로 공식 발표된 CXL 연결 메모리 배포 사례라는 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네, 거대 언어 모델이나 SAP 같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메모리 벽, 즉 메모리 용량 부족 문제거든요. 그렇죠. CXL은 서버의 메인 메모리를 마치 외장 하드처럼 유연하게 확장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레오는 바로 이 CXL 기술의 핵심 컨트롤러고요. 아,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가상머신 고객들이 레오를 직접 평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건 CXL이 더 이상 실험실 기술이 아니라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 네 가지 제품이 각자 다른 문제를 푸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한 곳을 향하고 있네요. 정확합니다. 이 네 제품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비싼 GPU들을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 것인가? 아하, 스콜피오가 GPU들을 묶어주고 LG가 신호를 깨끗하게 전달하고 타우러스가 서버 간 대역폭을 열어주고 레오가 메모리 벽을 허물어주는 거죠.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전체 시스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군요. 네, 이게 바로 아스테라뎁스의 스위스 전략입니다. PCI, 이더넷, CXL, 심지어 엔비디아의 NV링크까지 AI 진영이 어떤 표준을 밀든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게 핵심 연결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특정 기술에 올인하는 대신 전쟁 자체에 베팅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기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면 보통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텐데 자료를 보니까 아스테라 랩스는 정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 운영 비용 이야기시죠? 네. 2026년 1분기 운영 비용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월가 분석가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질문할 만도 한데요. 이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이 그들의 비전과 자신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뭐라고 답했나요? 지금이 바로 투자할 때다. 아,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보다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 확보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R&D 투자를 가속화해서 다음 그리고 다다음 세대 기술을 선점하고요. 특히 기술 인재 보고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면서 핵심 인재 확보에도 공격적으로 나선 거죠. 하지만 R&D 비용을 저렇게 공격적으로 눌리는 건 양날의 검 아닌가요? 시장 예측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회사 수익성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위험 부담이 있죠.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아주 구체적인 시장 예측에 기반합니다. 아스테라 랩스는 자신들이 공략하는 시장의 전체 규모, 즉 TM이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해서 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배요? 네,
특히 스콜피오 X 시리즈가 겨냥하는 스케일업 스위칭 시장만 해도 2030년에는 2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해요. 눈앞에 이런 거대한 기회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지금 노를 젓지 않는 건 오히려 더 큰 기회비용을 초래한다고 보는 거죠.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몇 가지 제시했죠. 첫 번째가 맞춤형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NV링크 퓨전을 위한 연결 제품처럼요. 특정 거대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제품을 만든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고객과의 관계를 단순한 부품 공급 업체에서 기술 파트너로 격상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기술 파트너요? 네.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의 차세대 아키텍처 설계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해서 그들의 비빌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부품을 함께 개발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스테라 랩스는 단순히 대체 가능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로드맵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해자를 파는 전략이죠. 두 번째 미래 전략은 더 멀리 내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광 연결 기술인데요. 2028년쯤에는 현재 구리선을 넘어 광섬유 연결로 전환될 거라고 예측하고 이미 준비해 왔다고 밝혔어요. 이건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기 신호를 쓰는 구리선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빛 신호를 이용하는 광섬유로 대체될 운명이죠. 아스테라 랩스는 이 거대한 기술 전환기를 미리 준비해서 시장이 열렸을 때 곧바로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포석을 깔아둔 겁니다. 단순한 칩 설계 회사를 넘어서 미래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 전체를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래 전략의 신뢰도를 뭐랄까 한 방에 입증해버린 사건이 터졌죠. 바로 그 계약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아마존과의 계약입니다. 이게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규모던데요. 이게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단순한 공급 계약을 훨씬 뛰어넘는 거의 혈맹 수준의 파트너십입니다. 혈맹이요. 네, 신주인수권 계약의 구조를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져요. 아마존이 약속한 금액만큼 아스테라의 제품을 구매해주면 그 대가로 아스테라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수록 아마존도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스테라의 성공이 곧 아마존의 이익과 직결되게 묶어버린 거죠.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가 된 거네요. 그렇죠.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이 자신들의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 아스테라 랩스를 지목하고 그들의 기술 로드맵에 엄청난 신뢰를 보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스테라의 무기상 전략이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폭발적인 재무 성장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 이면에는 AI 시대의 모든 기술 표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광연결 기술이라는 다음 전쟁까지 준비하는 과감한 미래 전략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AI 모델이 거대해지고 더 많은 연산 능력을 요구하면서 과거에는 시스템의 부수적인 요소로 여겨졌던 연결 기술이 이제는 AI 성능 그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이자 혁신의 격전지가 된 거죠. 네. 아스테라 랩스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고속 연결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했고 그 결과 세계 최대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스테라 랩스의 사례는 AI 산업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콜에서 UL링크, 이더넷, NV링크 같은 여러 AI 네트워킹 표준들의 경쟁 구도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죠. 맞아요. 그때 아스테라 랩스는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든다면서 특정 표준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스위스 혹은 무기상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답변이었죠. 네. 여기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무기상 전략은 정말 완벽할까요? AI 인프라 지형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모든 진용에 무기를 공급하는 이 전략의 장기적인 장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위험일까요? 예를 들어 만약 특정 진영, 가령 엔비디아 같은 절대 강자가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뒤에 이제 모든 무기는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립을 지키던 무기상의 가장 큰 위험은 전쟁이 끝나거나 혹은 한쪽이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스테라 랩스의 전략이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떤 방어책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